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책 한 권이 머릿속에 통째로 기억에 남는 방법, 더 나아가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까지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네, 똑똑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주환입니다.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책 표지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죠.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은 이유는 뇌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자 소개와 서문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책 한 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째로 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저자 소개 얼마나 꼼꼼히 보시나요? 대부분 독자들은 저자 소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목차나 내용으로 바로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넘긴 저자 소개에는 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서들이 모여서 책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자 소개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평화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죠. 평화하면 떠오르는 색은 하늘색이 떠오르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평화와 관련된 서적을 읽기 위해서 서점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서점에 세상의 평화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거예요. 하늘색 표지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걸 보니까 내 마음까지 막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면서 책 표지, 저자 소개, 서문, 목차 다 뛰어넘기고 곧장 내용부터 읽었어요. 자, 인내심을 갖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한 10페이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끔찍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이거 저자가 누구지? 하면서 저자 소개를 이제서야 펼쳐봅니다. 딱 봤더니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적혀 있어요. 당황한 여러분들은 책을 바로 덮어버리죠. 자, 어떠신가요? 물론 가상의 상황이었지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책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왜냐? 저자 소개나 서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빨리 내용부터 읽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책을 볼 때 저자 소개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를 보면 책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저자가 곧 책이에요. 저자의 사상, 경험, 지혜, 지식을 녹여낸 것이 바로 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누구인지 소개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읽고자 하는 책의 전체의 상을 예측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주제의 책이 됩니다. 행동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쓴 책과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은 주제나 내용, 사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저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그 책은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책이 쓰여졌을 겁니다. 반대로 학자가 쓴 책이라면 좀 깊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딱딱할 수 있겠죠.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저자 소개를 잘 보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인지만 잘 봐도 적어도 이상한 책은 단번에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에는 저자의 주요 이력, 저서, 책의 주제, 바램 등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책의 난이도나 책의 컨셉, 그리고 책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책 생각정리 스킬 책으로 연습해 볼까요? 저자 소개를 보면은 제 사진과 저의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복주하는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피치, 생각정리 기획력을 저술한 대한민국의 작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생각정리와 스피치를 잘하지 못했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각정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결과 생각정리 시리즈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소개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생각정리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 길만 우직하게 판 사람이다. 처음부터 생각정리를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생각정리를 잘하게 됐구나. 그럼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와 솔루션이 과연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바로 그겁니다. 자, 저자 소개를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2010년 EBS 교육방송 진행자를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정리, 말하기, 글쓰기, 기획력을 주제로 삼성현대, 포스코, 외교부, 교육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초청받아 연 250회 이상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에서는 교육 만족도 1위 강사로 선정되었다. KBS, MBC, SBS 등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며 이 생각정리의 힘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요 이력을 나열했네요. 독자분들이라면 이 소개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책의 저자는 EBS 교육방송 진행자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또 방송국이나 삼성 같은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 믿고 봐도 되겠다 하는 신뢰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콘텐츠이기에 검사들과 유수기업과 대학에서 강의를 연 250편씩이나 초청받아 강의하는 거지? 아, 궁금하다. 또 강의를 하는 강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겠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자 소개를 볼 때는 첫째, 공신력이 있는 저자인가? 한마디로 믿고 볼 수 있는 저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자 이력을 통해서 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는 게 좋아요. 저자 소개 볼 때 이것만 잘 기억해도 책을 실패하지 않고 책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표지를 넘어서 저자 소개까지 열심히 봤다면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은 책의 내용을 당장 읽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책 한 권을 통째로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이라면 표지, 저자 소개에 이어서 이 머릿말, 곧 서문과 프롤로그를 펼쳐봐야 해요. 머릿말은 쉽게 말해서 책을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기획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책의 머릿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머릿말이나 서문, 프롤로그를 보실 때 더 잘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책을 쓴 배경입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게 서문에 담겨져 있고 또 책의 주제,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주제가 담겨져 있고 또 예상 독자, 누구를 위해 책을 썼지? 저자의 주장,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이 뭘까? 또 기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를테면 책의 구성, 책을 읽는 방법, 감사의 글 등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역시 이 구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책의 주제, 6페이지 보시면은 생각 정리 스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주제가 나오죠. 자, 이번엔 배경이에요. 이건 5페이지에 나옵니다. 머릿말이에요. 자, 문장 보시면은 강연으로 쉴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지만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부산, 대구, 제주와 같은 먼 지역에서 생각정리 스킬 교육을 받고 싶은데 여건상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생각정리 기술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강연 콘텐츠를 정리했다. 자, 이렇게 책을 쓴 이유가 나오죠. 머릿말이나 프롤로그에는 제가 말씀드린 구성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 책은 예상 독자 누구를 위해 썼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주제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주장,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런 방법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머릿말만 잘 보더라도 책의 전체상이 머릿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머릿말은요, 저자가 쓴 한 장짜리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는 건축 설계도와 같아요. 건축 설계도를 통해
이 건축물의 모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책의 머릿말을 보면서 우리는 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 머릿말을 통해 독자에게 책의 전체상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서문, 프롤로그만 잘 봐도 책 한 권의 전체상이 통째로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이 머릿말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자세히 보세요. 이 머릿말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책 한 권이 머릿속에 통째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뇌가 좋아하는 책 읽기 방법 두 번째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 소개를 보면서 책의 전문성과 난이도, 책의 컨셉, 책의 주제 등에 대해서 힌트를 얻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책의 기획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머릿말, 프롤로그를 보면서 책의 전체상,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원리가 제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크게 독서 전 독서, 독서 중 독서, 독서 후 독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독서 전 독서의 핵심은 책의 전체상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독서 전 독서 방법은 표지, 저자 소개, 머릿말 순으로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큰 틀을 잡는 거였어요. 그 방법을 1편과 2편에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배울 방법은요. 독서 중 독서 방법입니다. 독서 중 독서는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독서하는 단계인데요. 책의 목차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머릿속에 잘 기억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잘 읽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독서법이나 생각정리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다면 그 성공 사례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콘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세상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열심히 만들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똑똑하세요. 고맙습니다.